안녕하세요. 심단호팜 농장지기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웬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참 마음은 굴뚝같이 찍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일단 명절 어떻게 잘 마무리했고요. 사건 사고도 잘 수습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귀농한 이유, 왜 여러분들처럼 도시 생활을 잘 하다가 귀농을 해서 지금 이렇게 닭들과 소들과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농사를 짓고 사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제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야 돼서 좀 길 수 있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짜임새 있고 또 재미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이 날씨인데 왠지 저는 촬영을 이 야외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하면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면 그때부터는 다 이제 안에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가을에 촬영하는 이 맛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 산 여기 새로 산 마이크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헐랭이였어요. 헐랭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저기 그 뭐냐 행사에 왜 이거 아시죠?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제가 자막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몸을 가만히 이렇게 딱 꼿꼿하게 서 있질 못했어요. 몸에 근육도 너무 없었고, 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제 팔인데 이게 웬만한 여자분들보다 뼈가 얇습니다. 뼈가 얇아요. 그러니까 뼈가 얇다 보니까 근육이 많이 붙을 수 없는 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씀하시는 약골이죠. 그러니까 저의 아주 수백 수천 년대 조상님들은 일을 거의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몸으로 일을 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좀 머리를 쓰는 일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몸을 안 쓰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근육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거듭하다가 이제 저한테까지 오게 됐는데, 이 약골이라는 몸이 크게 이제 강골, 그 다음에 약골, 그 다음에 이 평균적인 그 두께의 이제 이렇게 뼈를 가지신 분, 총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굉장히 몸의 효율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릴 적부터 약했어요. 같이 친구들하고 뛰어놀아도 먼저 지쳐서 집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같이 뛰어놀고 같이 골아 떨어져도 저는 잠을 좀 오래 자야 됐고,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르바이트를 제가 고등학교 때 하거나 초등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때도 항상 먼저 지쳤던 기억이 납니다. 항상 몸이 이렇게 마른 상태에서, 그다음에 키는 컸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목하고 이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릴 적부터 정말 희한하게 몸에 염증이 왕왕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이냐면 콩알보다 더 큰 정도의 염증들이 몸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왔다,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겨났다가 너무 이게 커졌을 경우에는 병원 가서 이렇게 절개해서 짜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서 염증으로 바로바로 이제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고, 이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던 그 시기에 갑자기 막 이유 없이 배가 아프다거나 또 아니면 설사를 한번 시작하면은 한 뭐 며칠 시간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거나 특별히 이유는 없었는데, 근데 이 어릴 적부터 저희 부모님들도 네가 이렇게 마른 이유는 밥을 잘 안 먹어서다. 밥 많이 먹고 잘 뛰어놀면 건강해질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저도 이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늘 과식을 했어요. 그리고 과식을 했고, 그리고 고기 반찬을 많이 먹었죠. 그러다가 20대가 들어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헬스클럽을 처음으로 제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헬스클럽을 처음으로 등록을 했는데,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처음 배워보니까 이게 근육이 좀 약간씩 좀 이게 붙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그때는 막 유튜브랑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라 이제 어깨 너머로 책으로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조금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헬스장에 처음 가입을 하면 이제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시골 생활을 많이 해서. 근데 보통 거기 사장님이나 관장님이나 코치님들이 한 번 정도 길이 알려주고 그걸로 끝. 나머지는 알아서 해야 되죠. 아니면 개인 레슨을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뭐 제가 사회초년생인 20대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운동을 조금 하면서 요거 좀 재미있네 하다가 좀 더 하니까 근육이 생기는 것도 같은데 뭐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한 게 재미가 슬슬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도 이제 형님 하는 지금도 이제 헬스장을 경영하시면서 이제 PT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 운동을 조금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코치님들은 보통 처음 들어오신 분들 한번 가르쳐 주고 그냥 들어오고 나갈 때 인사만 이렇게 하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시간을 쓰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회원들을 돌봐주고 운동을 가르쳐 주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고, 저한테는 당시에 이제 은인이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의 맛을 들이게 됐고요. 웨이트 트레이닝의 맛을 이제 들이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심각한 이제 부작용이 오게 된 거죠. 반드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이제 첫 번째 운동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 휴식을 잘해야 되고, 세 번째 영양 섭취를 잘 해야 되는데, 웨이트 트레이닝,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이제 제 몸에 엄청나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운동에 이제 막 미쳐가지고 이제 운동을 막 하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항상 20년 넘게 이렇게 약골인 몸으로 살다가 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몸에 근육이 생기고, 비록 뭐 강골인 사람들이 한 번만 해도 되는 걸 저는 10번 이상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비효율이지만, 그래도 그때 이제 몸에 근육이 생긴다는 거를 이제 재미를 붙이고 나서 단백질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했죠. 뭐 삶은 달걀, 흰자, 닭가슴살, 그다음에 그 단백질 보충제, 또 이 여러 가지 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막 탄수화물도 막 먹어대고, 제가 키가 185에서 186 정도 됩니다. 근데 그때 운동하기 전에가 한 60에서 한 2, 3kg 정도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하면서 한 80kg까지 이제 몸을 이제 찌우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늘어나니까 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뭐 거칠 것이 없었죠. 완전 미쳤었죠, 운동에.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직업도 이걸 바꿔야 되겠다. 나는 이제 평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제 그렇게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헬스 트레이너의 이제 길을 가려고 계속 배우고, 저는 이제 그 관장님한테 배우고, 또 제가 이제 수습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헬스클럽에 가서 계속 이제 회원님들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몸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처음에 헬스클럽에 등록을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거기 샤워 시설도 있었고 체육복, 수건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수건하고 이 운동복에서 썩은 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썩은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 몸에서 난다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클럽 운영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좀 냄새가 나니까 이거 좀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면 좋겠다. 그래갖고 그분이 맡아보니까 진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새로 빤 거다. 그래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 헬스클럽에서 2번을 바꿨어요. 운동복 전체, 그 수건 전체를 새 걸로. 근데 저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근데 집에서 빨래를, 제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난 빨래를 세탁을 하면 다른 빨래까지 전부 다 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몸에 막 여기저기 막 이 염증이 막 생겼었고, 그 염증은 특이한 게 짠해도 다시 굶고, 짠해도 그 자리에 계속 굶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이제 20대 한 중반이었는데 바보같이 이제 그거를 10대 때부터 났던 이제 여드름이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계속해서 썩은 내는 나고, 몸은 계속 곰고, 근데 이 근육을 키우는 게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뭐 유제품, 닭가슴살, 달걀, 보충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먹었었던 거죠. 한마디로 제 몸을 제 스스로 이제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느 날과 같이 이제 그 관장님 댁에 이제 운동을 배우러 가서 아침에 이제 6시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이제 청소를 다 했으니까 이제 좀 앉아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딱 의자에 앉는데 갑자기 이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가 묵직하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왜 묵직하지? 좀 한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서 똑같이 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묵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치료 판정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쪽에 염증이 찼으니 그 염증을 빼내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항문 옆쪽으로 이제 길을 만들었죠. 염증을 빼낼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수술은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수술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거 빨리 수술하고 고름 빼내면 다시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운동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남자분들 중에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기면 이제 이 근손실을 방지하고자 계속 이제 쉬지도 않고
저도 뭐 웬만한 데는 다 걸어서 다니고 계단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직장이 7층이었는데 거기까지 자전거를 1시간 한 20분 정도 타고 가서 자전거를 또 7층까지 어깨에 메고 7층에다 놓고 다시 또 집에까지 또 자전거를 타고 갔었을 정도로 운동 중독이었는데요. 수술을 했는데도 빨리 이제 아물면 운동을 해야겠다, 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게 아물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술을 한 상태에서 살이 이게 아물어줘야 정상인데 그 의사 선생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뭐 며칠이면 난다더니 일주일이 훨씬 더 지나는데 이게 낫질 않길래 이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더니 이거 이런 일은 드물다,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좀 못 믿어가지고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다짜고짜 이거 다시 수술을 해야 한다, 재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뭐 저는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이 아픈 상황을 끝내서 다시 이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으니까 운동을 안 하던 그 와중에도 계속 단백질을 먹고 있었죠. 근손실 일어나지 말라고. 하여튼 미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가 저를 이제 죽이고 있었던 건데.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합니다. 한 열흘 만에, 첫 번째 수술하고 한 열흘 만에 다시 수술을 해요. 근데 또 며칠이면 이제 난다고 하는 게 낫지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수술을 더 깊게 해놔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제 계속 설사를 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되게 제가 이제 멍청했었던 거죠. 몸에 염증은 계속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염증 부위는 없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몸에서 썩은 냄새는 진동하고, 그게 이제 그 염증이 이제 이 장기나 내장 쪽에까지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수술을 했는데 더 상처를 깊게 이제 이렇게 파놓으니까 설사를 할 때마다 이제 그 아물지 않는 그 살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설사가 나오면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손을 좀 칼로 깊숙이 벨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아프니까 변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루에도 설사를 몇 번씩 하다 보니까 계속 설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면 설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계속해서 뭘 먹으니까 배설하는 동안에 이 설사를 하면서 상처 부위를 건드리니까 이제 먹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진 거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상처 부위에서 이제 피가 막 퍽 하고 이제 터지게 됐습니다. 상처를 수술해 놓은 자리가. 그래서 다시 집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수술한 그 병원으로 갔더니 이거는 자기가 모르는 무언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갈 수 있게 소견서를 써줄 테니 이제 큰 병원으로 가서 대장 항문 전문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대장 항문 전문 병원으로 이제 갔더니 거기서 조직 검사랑 이제 대장 검사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 환자분의 병명이 이제 크론병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론병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서양에서부터 생긴 병인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왜 생겼는지는 이제 모른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했던 그 노력들은 이제 다 날아간 거고, 그때 이미 처음 수술한 날로부터 약 그 2달 정도 지났을 때 체중이 이미 20kg가 빠졌었어요. 2달 만에 20kg가 빠지더라고요.